네, 드디어 챕터 6, Distributed Parameter System, 이제 Continuous System이라고 할 건데요. 챕터 6, 마지막 챕터에 들어왔습니다. 일단 cep터 6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먼저 살펴보면, 이 Continuous System과 여태까지 배웠던 걸 Discrete System이라고 할게요. 이산으로, 그러니까 럼프드 매스 하나로 되어 있는 거랑 가장 큰 차이점은 기존에는 우리가 Ordinary Differential Equation, 그러니까 미분이 그냥 시간에 대한 텀 하나만 있는 걸 배웠는데 이제 Continuous System이 되면 이게 Partial Differential Equation이 돼요. 그러니까 시간에 대한 미분도 있고 공간에 대한 미분도 있는. 그래서 그것의 가장 간단한 이그젬플인 스트링을 먼저 안내를 하고 PDE를 어떻게 푸느냐. 그게 6.2입니다. 이거는 이제 수학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것을 longitudinal vibration, 바의 longitudinal vibration, 그리고 이제 x가 아닌 세타에 대한 vibration, 그 다음에 transverse vibration, 2차원 vibration, damping, 힘, force response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사실 이 챕터 6 자체는 대학원 때 배우는 겁니다. 따라서 학부에서는 이제 좀 개념만 이 컨티뉴어스 시스템이 됐을 때 우리가 그동안 OD로 배웠던 럼프드 디스크리트 시스템에 비해서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정도를 이렇게 개념적으로 알고 가장 기본이 되는 식 정도 풀어보는 정도로 하고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이 대학원에 가서 선형진동공학을 배울 때 학습하시면 되겠어요. 그렇게 따지면은 이제 여기서 가장 여러분이 앞장에서 배웠던 Ordinary Differential Equation과 가장 비슷한 것은 챕터 6.3이고요. 6.1은 아주 그냥 간단한 PDE라서 훨씬 더 간단한 시스템인데 사실 여러분이 배웠던 거랑 가장 비슷한 것이 6.3이어서 6.3을 중심으로 보시면 나머지 6.4, 5, 6, 7은 많이 커버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어려운 2차원 멤브레인 진동이나 댐핑이나 이런 것은 대학원으로 좀 아껴두고 6.3에 집중을 해서 바로 이제 디스크리트 시스템에서 여러분이 배웠던 것이 어떻게 컨티뉴어스로 확장이 되는가를 바 이그젠플로 먼저 보고 그걸 가지고 partial differential equation 푸는 연습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변형된 좀 더 어려운 상황인 transverse vibration을 비임 가지고 보면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분이 6.1과 6.4를 보면은 6.4는 사실 6.3과 이그젝트리 똑같고 x만 세타로 바뀐 그런 컨셉이고 6.1은 더 심플합니다. 그래서 6.1과 6.4는 학생들이 이제 셀프 스타디를 하시면 된다. 이렇게 챕터 6의 강의를 구성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난 이제 챕터 1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싱글 매스 스프링 댐퍼 시스템에서 배울 때 이걸 어떻게 솔루션을 구했었냐면 먼저 이쿠에이션 오브 모션을 구했죠. 이쿠에이션 오브 모션을 구했고 그 다음에 솔루션을 가정했죠. 어떻게 가정했냐? x 익스포넨셜 j 오메가 t로 가정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것을 이쿠에이션 모션에 넣으면 어떻게 나오냐면 k 마이너스 m 오메가 제곱에 j 오메가 c 나오고요. 이제 댐핑 없다고 가정하면은 이제 그리고 이제 모든 시간에 대해서 이 솔루션이 존재한다. 트리비얼 솔루션이 아니다라고 하면 괄호 안이 0이 돼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 나오는 것이 바로 내추럴 프리퀀시였습니다. 스퀘어 루트 k 오브 m 기억나시죠?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제 우리의 솔루션이 맨 처음에 이제 x j 오메가 t로 가정했는데 그 오메가가 뭔지 알았기 때문에 오메가를 넣으면은 사인 오메가 t, 코사인 오메가 t 앞에 개수가 붙은 이런 식으로 일반적인 해가 나오고 이 A라는 것은 어떻게 구했냐면 이니셜 컨디션을 넣어가지고 그 A가 뭔지를 알아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댐핑이 없는 케이스에 의하면은 이니셜 컨디션에 의해서 호모지니어 솔루션이 어떤 매그니튜드 그 이니셜 컨디션에 의한 매그니튜드와 그 오메가 NT로 진동하는 이런 답을 구했었죠. 그리고 우리가 챕터 4부터는 매스가 여러 개가 됐었죠. 매스가 이제 여러 개가 되면은 기존의 그 MX는 KX 요 식이 이제 매트릭스 폼이 됩니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obtain 이퀄션 모션이 매트릭스 폼이 되고 이때의 솔루션 어떻게 가정했죠? 똑같죠? 똑같은데 다만 이게 벡터인 경우 이제 X가 하나가 아니고 X1, 2, 3, 4 해서 N까지 있는 경우니까 X가 벡터가 되고 U가 벡터가 되고 나머지는 똑같은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똑같이 이퀘이션 모션에 넣게 되면은 이 u라는 벡터와 이 j 오메가 t가 트리비얼 솔루션이 아니기 위해서는 괄호 안이 0이 돼야 되는데 이제 매트릭스 괄호 안이 0이 되는 걸 디터미넌트라고 하니까 디터미넌트가 0이 되게끔 하면 오메가 n을 구할 수 있죠. 그럼 매스가 하나일 때 오메가 n이 하나였고 매스가 n개이면 오메가 n이 n개인. 그래서 n개의 세트의 내추럴 프리퀀시를 구할 수 있었고요. 그럼 그 내추럴 프리퀀시에 해당하는 U1, U2를 우리가 뭐라고 했죠?
모드 쉐입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보통 first mode shape은 그 모든 매스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약간 rigid body 모드 같은 것이 보통은 항상 가장 lowest natural frequency의 모드 쉐입이 됐었죠. 그리고 이때도 마찬가지로 이런 개수들 결국 x가 모드 쉐입의 웨이티드 썸으로 나타나는데 그 웨이트를 알려면은 이니셜 컨디션을 적용해서 우리가 구했었습니다. 여기까지 기억나시죠? 자, 그러면 컨티뉴어스는 어떻게 구하냐? 컨티뉴어스는 사실상 무수히 많은 discrete mass가 연결된 걸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무수히 많은 이것들이 이제 연결이 돼서 이 전체는 이제 effective mass, 의 전체 mass는 m이라고 하고 전체 stiffness를 k라고 하면 그렇게 따지면은 요 하나 이게 지금 시리즈로 연결된 거니까 mass 하나는 m over n 그리고 stiffness는 이게 시리즈니까 nk로 뭐 가정을 하면 이제 이게 무수히 많이 연결된 그런 것이라고 시스템을 보면 이제 그것이 바로 infinite mass를 거쳐 continuous를 가게 되는 그런 과정이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아주 매우 discrete인데 그 매스의 개수가 많아졌기 때문에 이게 아주 작은 스몰 세그먼트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고 그거를 확장을 하면 그게 컨티뉴어스로 가지 않을까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시스템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수히 많은 애들이 모여가지고 거의 컨티뉴어스처럼 보이는 이런 상황이라고 치면 이제는 원래는 개수를 셀 수가 있었잖아요. 첫 번째 얘는 x1, 얘는 x2, x1, 2, 3, 4로 셀 수 있던 것을 무수히 많기 때문에 얘를 이렇게 다 넘버링을 할 수가 없죠. 넘버링 할 수가 없으니까 이 왼쪽 끝부터 오른쪽 끝까지 어떤 포지션에 해당하는 것이 인덱스가 돼야 되는데 그걸 그냥 x라고 하시죠. x. 그러면 이제 여기서 헷갈리는 게 x는 원래 첫 번째 매스의 변이를 x1, i번째 매스의 변이를 xi라고 했는데 이 x랑 헷갈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x는 컨티뉴어스 시스템에서 x는 뭘로 쓰이냐면은 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 인피니틀리 많은 애를 표시하는 인덱스를 x로 하고 대신에 원래 x였던 거, 이 변위에 해당하는 거를 뭘로 바꾼다? w로 바꾼다. 그래서 얘를 w로 바꿔서 얘는 x4의 포지션에 해당하는 그 변위. 얘는 i번째 포지션에 해당하는 변위. 이게 원래는 xi였는데 이것을 wi로 이렇게 바꿨습니다. 교과서에서. 그래서 그 컨벤션이 바뀌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f equal ma, mx 더블 닷은 kx, 얘도 x 대신에 w로 바꿔치기 해야겠죠. 그러다 보니까 mw 더블 닷은 kw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아주 작은 세그먼트를 보니까요. 원래 이게 디스크리트 시스템에서 이 매스는 우리가 포스 어떻게 구했죠? 프리바디 다이어그램에 스프링만 있다고 치면 얘가 이제 파지티브 변이가 이만큼 xi만큼 있다고 치면은 이쪽 마이너스 쪽으로 이 오른쪽에 붙은 스프링에 kxi 왼쪽에 붙은 스프링에 kxi가 마이너스로 작용해서 그렇게 마이너스 kw라는 그런 식을 썼는데 이게 인피니트 매스가 되면 이 세그먼트 하나를 그러니까 되게 작은 얇은 면이 됩니다. 그렇죠? 그럼 얇은 면에 가해지는 포스는 우리가 고체역학에서 배우는 응력으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포스를 응력에 대한 에어리아를 곱한 값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kx라는 여기 이제 x가 w로 바뀌었죠. kw라는 텀을 EA 엡실론. 그래서 이제 얘는 영스 모듈러스의 스트레스하고 스트레인의 컨셉으로 우리가 쓴다고 하면 이 식이 어떻게 되냐면은 이 작은 매스, 아주 작은 매스는 밀도에다가 에어리아에다가 이 작은 이 델타 L은 요 두께에 해당하는 거죠. 요 두께에 해당하는 델타 L. 델타 L에 해당하는 것의 가속도는 프리바디 다이어그램에 의해서 이 전체 하는 net force인데 그 force는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EA 엡실론으로 표현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디스크리트한 매스에서 이 컨티뉴어스한 매스로 넘어오면서 좌측은 매스 MA에 해당하는 텀, 오른쪽은 KX에 해당하는 텀인데 우측에 어떤 변화가 있습니다. 뭐냐면 여기선 W, 직접 이 변이 자체를 우리가 다뤘는데 이 응력을 노멀 포스를 다루게 되면서 이 엡실론이라는 개념이 들어와요. 이 엡실론은 스트레인이잖아요. 스트레인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어떤 단위 길이당의 변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약간의 미분텀이 한번 미분의 컨셉이 들어오게 됩니다. 한 번의 미분텀이. 자, 그렇게 되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것을 그래서 엡실론을 dw/dx W가 이쪽 방향 그 변이고 x가 그 포지션의 길이기 때문에 요 dl에 해당하는 것을 dx라고 표현할 수 있어서 라운드 w 라운드 x가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됐을 때 요 이제 또 델타가 한 번 더 있죠. 이 작은 force 차이에 대해서 우리가 작은 mass에 대해서 본 것이기 때문에 이제 요거를 이제 이쪽 오른쪽으로 옮겨주면 rho a w 더블 닷은 델타 요 전체 이 EA 스트레인 값의 어떤 그 미분값이 또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결국 스트레인의 두 번 미분한 게 돼서 이 식을 전체적으로 이제 A는 양변에 있으니까 없애주고 나면 rho의 라운드 제곱, W의 라운드 T 제곱, 그러니까 이건 가속도죠. MA예요, 왼쪽은. 이게 KX가 어떻게 변하게 되냐면 영스 모듈러스에다가 그 변위에 X에 대한 두 번 미분이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기억하실 거는 이제 왼쪽은 결국 F 이퀄 MA에서 온 것이고 오른쪽은 KX에서 온 것인데 여기에 왜 처음에 오리지널 식하고 비교해 보면 왼쪽은 좋아 로우가 됐으니까 뭐 MA라고 치면 오른쪽이 왜 미분텀이 없던 미분이 두 번이나 들어갔느냐? 왜냐하면 처음에 이제 그 K가 2로 영수 모듈러스로 변하는 과정에서 스트레인을 표현하다 보니까 한 번 미분이 들어갔고 두 번째는 이 인피니트한 거를 조그만 스몰 매스에 대해서 이것을 식을 세우다 보니까 그런 조그만 매스에 대한 미분텀이 하나 더 들어가서 이렇게 두 번 미분텀이 들어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여기서 보면 왼쪽은 t에 대한 미분, 오른쪽에 디스크릿에서 없었던 x에 대한 미분텀이 새로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제 partial differential equation이 되어서 equation of motion이 여기 뭐 로를 이제 오른쪽으로 옮긴 것인데 라운드 제곱 W의 라운드 T 스퀘어는 오른쪽은 라운드 스퀘어 X의 라운드 X 제곱 이런 partial differential equation이 나와요. 상세한 그 유도 방법, 다른 또 유도 방법은 여러 그 레퍼런스에 나와 있고 교과서에도 나와 있지만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이 좀 아셔야 되는 것은 여태까지 챕터 1에서 5까지 계속 디스크릿 매스를 MCK로 배웠는데 그렇게 MCK로 배운 것이 컨티뉴어스로 되면서 어떻게 식이 바뀌었냐면 왼쪽은 MA라서 좀 그래도 인투이티브한데 오른쪽이 갑자기 X제곱 이 두 번 미분 어디서 났지? 그거를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왼쪽은 매스, 로니까 매스라는 개념이 오시죠. 예, 그래서 여기서 보면 디멘션이 그 L 큐브로 없어졌죠. 왜냐면 매스랑 이거는 저기 밀도니까 볼륨으로 하는 거니까 L 큐브의 디멘션 차이가 나고 이제 K에서 2로 올 때 K는 X고 2는 엡실론이니까 여기서 이제 1 over L의 디멘션 리덕션이 일어났는데 그것은 이제 어디서 보완해서 매칭이 되냐면 이 W 원래는 이제 X를 갖고 다루고 있다가 이제는 W의 X에 대한 두 번 미분텀을 다룸으로써 이제 왼쪽과 좌변과 우변이 똑같이 디멘션이 맞춰지는 그리고 이 두 번 미분은 어디서 왔냐? 하나는 K 스프링 상수가 이 영스 모듈러스로 바뀌면서 이때 스트레인 도입하면서 한 번 오게 되고 그 다음에 이거를 세그먼트로 잘라서 보려다 보니까 델타 F, 델타 M 요 개념을 오면서 한 번 더 미분이 들어왔다.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여태까지 우리가 배웠던 mx는 kx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데 다만 컨티뉴어스로 오면서 조금 더 그런 매스를 지칭하는 것이 단위 질량으로 가다 보니까 row로 바뀌었고 k가 2로 바뀌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스트레인을 다루고 미세 질량을 다루다 보니 미분이 두 번 들어가서 dw dx 제곱이 됐다. 이럼으로써 디퍼런셜 성분이 하나 더 늘어났다. 시간에 대한 미분뿐만 아니라 포지션에 대한 x에 대한 미분이 들어가서 이렇게 partial differential equation을 얻게 됐다라는 이 개념을 이해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